돈을 벌려고 왔으면 돈을 벌려고 하는 투자의 행태를 해야지. 근데 뭐 내가 게임하러 왔으면 그냥 게임비 지불하면은 되는 거니까 뭐 슬퍼하지도 말고 게임비 잘 썼습니다 이제 그런 거지. 아하. 주식 투자라는 게. 자, 문제 나갑니다. 버블이라는 단어를 인사 안 하고 시작해? 바로? 버블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유명하게 이제 만든 사람은? 근데 엄청 유명한 사람. 금융시장에서?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아 진짜? 네. 워렌 버핏? 아쉽습니다. 누구지? 셰익스피어. 아 진짜? 네. 왜? 셰익스피어가 응. 뜻대로 하소서라는 희곡에서 버블이란 단어를 이제 비눗방울처럼 깨지기 쉽고 공허하고 쓸모없다라는 형용사로 처음 썼대요. 오. 그걸 이제 그게 경제 쪽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처럼 쓰인다고 하더라고. 나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나도 역사에 하나 뭐 키워드 잡고 싶은데. 왔니 이런 거 말고. 구운봉 괜찮은데. 그럼 구운봉을 따서 소설이죠. 맞아요. 구운봉. 구운봉을 구운봉에 빗대어서. 괜찮은데? 펀치라인이 괜찮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뭐 시장 전체가 사람들이 조정인지 아닌지, 조정이 시작된 건지 언제 끝날지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너도 사실 모르지만 나는 시장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을 끌어내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10년물 채금리가 쭉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이라 기대감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게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피로감을 미국에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은 조금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야금야금 내리더라고. 고점 대비 내려온 종목들이 꽤 있지. 20% 막 이렇게 내려온 종목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매수해야 되냐 아니냐, 나한테 하루에 DM이 얼마나 쏟아질까. 그걸 내가 답변을 못하지. 당연히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1대1 종목 추천이나 그런 투자 자문을 하는 행위는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불법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저 여러분들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요. 네, 그건 투자 자문업이라는 걸 갖고 계신 분들만 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나도 많이 고민이 돼.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이 내가 원하는 기준점이 어느 정도 왔었고, 오늘 마침 왔는데 고민을 하다가 추가로 매수를 잠깐 멈췄어. 그게 왜냐면 이 주식 자체는 충분히 내가 살만한 가격대가 들어왔는데 미국 시장이 불안한 거야.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올라주는 걸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내려서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싸게 혹은 비싸게 사더라도 확실할 때 살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내릴 것처럼 하다가 안 내리고, 그걸 나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확신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살 수 있지만 샀는데 미장이 내려, 그럼 또 추가 조정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조정이 시작되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길면 여름까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은 일단 놓아주자 해가지고 장 초반에 끌어질 때 많이 샀는데 종가에 많이 올랐더라고. 코스피 자체도 종가에는 거의 플러스로 마감한 것 같더라고요. 주식 오래 하다 보면은 조금 그게 보이긴 해. 시장이 오르고 내릴지 당일에 한해서는. 근데 알면서도 그냥 일단 안 샀어. 미장이 불안해서.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인가? 네, 오늘 금요일에. 시간 감각도 없다 요즘에.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 나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랬을 때 오히려 주식시장은 항상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움직이는 그게 있잖아. 코로나 때문에 경기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은 이렇게 올라왔고, 근데 반대로 경기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고, 반대로 주식시장은 꺾이는 경우를 나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다들 말하더라고요. 물론 이번에도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한 건 모르겠지만 큰 조정은 아니더라도 미국장이 조금이라도 내려와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나도 길게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매수를 해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조정폭 그냥 잘 안 보인다. 자동차 업종 위주로 나는 또 매수를 자주 하니까 자동차 업종이 더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적어도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상황이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신차 구매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 신차 구매 수요가 많으면 중고차 가격도 되게 많이 방어가 돼.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중고차 가격이 거의 유례없는 가격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런 걸로도 확인할 수 있구나. 그런 지표들 몇 개 있지. 딜러 인센티브라던가 구매가 사람들이 잘 이루어지니까 굳이 딜러들이 안 깎아줘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몇 가지 이슈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대외적으로 환경이 좋은 것 같고, 나올 신차도 아직 많고. 그게 그냥 차 바꿀 때가 다
비슷하게 돼서 뭐 사이클을 타는 건가 아니면 뭐 전기차가 나와서 그런 건가? 다 종합적인 것 같아. 코로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 사이클도 마침 엮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모여서 쭉 상승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배터리 주식도 이번에는 조정을 조금 준다 그러면 템플에 많이 담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진 배터리가 이렇게 조정이 다 할 만큼 또 내려오지 않아서 뭐 나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이제 사이가 힘든 건데 뭐 나야 워낙 긴 흐름으로 봐도 되니까 그 안에서는 이제 짧게 거래도 하지만 장기 포지션은 항상 진짜 길게 보면 나는 3년 4년까지도 들고 가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근데 미국 시장이 아직 불안해서 주식을 조금 더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어떤 특별한 액션을 하기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미국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이제 기술주 위주로 조금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도 한번 출렁할 수 있는 그 되는데 그럼 코스피가 3천을 깰 수도 있겠지. 그럼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어느 쪽이 좀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으세요? 미국 시장이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거랑 조금 조정을 주는 거랑. 나는 시간 조정도 그거에 있다고 봐. 지금 시간 조정일 수도 있겠다. 내리지도 오르지도 않는 거고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몇 개월을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근데 그것도 결국 나중에 보면 조정이긴 하거든. 또 되게 차트가 평평해지는 거죠.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되는 기간들이 있잖아. 그 기간들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 마땅히 내릴 수 있는 이유도 없고 마땅히 오를 만한 상승 동력을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시간 조정이 되게 견디기 힘들지. 재미가 없어요. 이 시간에 주식을 하면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되게 지루하고 쓸데없는 액션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마 이런 시점일 거야. 그때 이제 잘못 베팅하면 오히려 벌어놓은 수익 까먹기 좋은 시간들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LG전자나 현대기아차처럼 대형주인데 성장 모멘텀이 있어서 쭉 올라갔던 주식들이 있어서요. 근데 그 주식을 운 좋게 미리 사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현금을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나라면 미국 시장이 보여주는 액션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은데 나는 직업적으로 주식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인 조금 정석적으로 한다면 20% 정도는 수익화 해보고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방향성이 확실할 때 그 20%를 더 태운다거나 혹은 시장이 더 내려줄 때 조금 더 차익 실현을 하고 내릴 때 더 사고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전체를 다 샀다 팔았다 하면은 이 계좌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를 난 너무 많이 봐서 10% 20% 내외로 막 비중 조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길게 봤을 때는 수익률도 극대화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 되게 심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약간 감질나긴 하지. 사람들이 이제 화끈한 거 좋아하는데 근데 뭐 그게 에디스 정석이다. 에이코타가 말하듯 누구나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 내가 감질나는 걸 못 참고 도파민이 나오는 거래 형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넌 돈을 잃었지만 도파민을 얻었기 때문에 넌 시장에서 네가 원하는 바를 얻은 거다. 돈 벌려고 한 게 아닌 거죠. 사실 게임한 거지. 그치, 너는 게임을 했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다. 누구나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 나는 되게 철학적인 말을 했는데 비싼 게임이 된 거네요. 돈을 벌려고 왔으면 돈을 벌려고 하는 투자의 행태를 해야지. 근데 내가 게임하러 왔으면 그냥 게임비 지불하면은 되는 거니까 슬퍼하지도 말고 즐겼으면 냈다고 생각하고 게임비 잘 썼습니다 이제 그런 거지. 아하. 주식 투자라는 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지금이 아마 제일 해야 되는 시점 아닐까. 특히나 내 구독자는 거의 대부분이 20, 30대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더 내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들의 그 투자 패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거였으면 좋겠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장이 조정을 줄 때 소형주는 그 조정이 더 크잖아요. 그치. 지금- 아예 안 봤던가? 음, 아예 많이 봤던가? 그런 소형주들에 이제 20, 30대는 또 투자 많이 하니까 음. 분들한테 뭐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소형주를 사는 이유는 성장했을 때 훨씬 크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뭐 실제로도 그렇고. 그럼 오히려 진짜 대형주보다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봐. 자료도 없으니까. 우리가 대형주 막 현대차, 기아차 산다고 해서 현대차 공장을 가진 않잖아. 물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소형주는 진짜 가봐야 알아. 막 옛날 루보 사태도 보면 시가총액이 뭐 엄청 올랐는데 가면 진짜 시골 구석에 있는 판자촌에 있는 막 그런 느낌이었잖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소형주를 하면 할수록 리서치를 많이 해야 된다. 오히려 대형주보다 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주말 동안 요즘 여기저기서 투기판이 많이 열리는데 주말 동안 이제 계좌 잘 보존하시고 또 어떤 일이 주식시장에서 매일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다음 주를 대비해서 한번 미국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한국 시장은 어째서 지금 뭐 이러고 있는지, 내가 사고 싶어하는 종목들의 가격 위치는 어디인지 이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 주를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